안녕하세요. 한 달간의 독서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는 책을 딱 4권 읽었어요. 정확하게는 3.5권인데요. 이번 달에 휴가를 가느라 시간이 많이 없어서 책을 조금밖에 못 읽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바쁠 때는 조금밖에 못 읽는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책을 조금 읽으니까 대본을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대본을 써놔야 책의 순서도 맞추고 빼먹는 책도 없고 필수적으로 해야 될 멘트들도 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조금 길게 생각 없이 하는 그런 저의 책 감상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여행지에서 읽고 온 책들인데요. 여행을 가기 전에 하루키 소설을 하루키 책을 2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4월의 어느 맑은 아침에 100%의 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라는 단편소설집입니다. 굉장히 초기의 작품들을 모아놨다고 하는데요. 좀 기괴하고 변태스러움은 많이 빠져있고 평범해 보이지만 묘하게 독특한, 그래서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요. 팔로우하고 있는 북스타그램 중에 한 분이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매년 4월에 올리시길래 대체 뭐길래 저렇게 올려? 라는 그런 궁금증 때문에 읽게 됐어요. 이거를 읽고 이 표제작이 처음에 2번째인가 들어있거든요. 읽으니까 딱 그거예요. 진짜 4월의 어느 맑은 날에 번화가를 걷다가 자신이 첫눈에 푹 빠질 수 있는 완벽한 여성을 보고 이 여성에게 이제 플러팅을, 작업을 걸려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이런 걸 상상하는 속마음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뻔할 수도 있는데 그 뻔한 것을 되게 참신하고 독특하게 풀어내는 게 하루키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냥 시간 있으세요? 어디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내가 그려왔던 이상형의 어떤 조건들 중에서 80%도 90%도 아닌 그야말로 100%의 사람입니다. 라고 완벽하게 당신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를 되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사실 당신과 나는 정말 100%의 인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강한 뭔가의 운명에 뭐가 있는데 나중에 돌고 돌아도 결국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인연입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당신은 나의 100%의 여성이에요. 라고 말을 했어야 했다. 라고 후회를 하는 시점의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읽다 보면 또 되게 매력있어요. 되게 사랑을 꿈꾸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기도 하고 굉장히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있을 법하고 잊혀질 법도 하지만 조금 독특하게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어서 이거를 딱 읽고 그 아이패드를 펼쳐가지고 이거에 관련된 저만의 또 짧은 소설을 썼어요. 재미있는 작품을 만나면 이거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한번 써봅니다. 그럼 또 되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사람이 돈을 써야 되는 게 돈을 써서 여행을 가니까 평소에는 그냥 소설 써야지 생각하면 잘 안 써지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진짜 술술술 썼습니다. 신기해요. 역시 사람은 돈을 써야 새로운 환경을 가야 재밌는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이야기들은 어떠한 상황에 어떤 사람이 뭘 느꼈네까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뭐지? 싶은 작품들도 있고 어떤 거는 맨 마지막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의 원형이 된 소설인가 싶기도 한데 단편집이 사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이야기는 되게 좋고 어떤 이야기는 뭔지 모르겠고 어떤 이야기는 같은 작가가 쓴 거 맞나 싶을 정도로 툭 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는 재미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덜 괴기스럽고 덜 변태스러운 그런 어떤 짧은 순간의 감상이 잘 묻어난 것까지는 좋았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입니다. 역시 하루키의 책이고요. 이 책은 하루키의 책이기도 하지만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 도서관 강연을 한번 했는데요. 그 주제가 직장인을 위한 자기계발서 추천이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저는 지금 당장은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을 위한 책을 고르고 나서 그러면 직장인이 아닌 나를 위한 자기계발서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그럼 당연히 이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골랐고요. 가서 뭐 호텔방에서도 읽고 또 되게 막 좋게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가서 하루키 도서관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기념하는 도서관에 가는 길목에 좀 아침 일찍 출발해서 시간이 남아서 이 책을 들고 가서 그 주변에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읽었습니다. 사람이 진짜 그런 게 그냥 똑같이 읽는 책인데도 좀 특별한 장소에 갔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더 깊은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저에게는 자기계발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직업을 대하는 생각, 마음가짐 이런 것에서 담고 싶은 점이 많은 분이에요. 제가 하루키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좋아하지 않는데 완벽히 싫어하지도 않고 안 읽는 것도 아니고 애증도 아니고 되게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작가거든요. 근데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이분의 에세이는 정말 대중적으로도 참 사랑받을 만하고 이 소설가라는 직업을 선택한 사람으로서 보여주는 언행들이 굉장히 담고 싶은 점이 많다 하는 겁니다. 읽다 보면은 이 사람도 참 많은 고뇌와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뎠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업을 참 사랑하고 무엇을 하든 참 잘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소설가를 하면서 문학상을 많이 받지 못했다. 그리고 팬덤이 굉장히 강력하지만 그에 반해서 혹평을 듣게 되는 일도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을 흔들릴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많은 요인 속에서 그래도 소설가를 왜 하고 있는지, 또 소설을 꾸준히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이런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처음에 반짝 되게 멋진 주목을 받는 작가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몇십 년을 계속 소설가를 하고 있고 자신만의 개성,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불편하다 싫어한다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변하지 않는 자신만의 세계를 인정받고 있는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되게 좋았습니다. 읽으면서 특히 좋았던 부분이 따로 있었는데요. 아직은 잘 쓰지 못하지만 나중에 실력이 붙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러저러한 소설을 쓰고 싶다라는 합당한 내 모습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가 항상 하늘 한복판에 북극성처럼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머리 위를 올려다보면 됩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위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잘 보였습니다. 만일 그런 정점이 없었다면 아마 나는 곳곳에서 상당히 헤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기계발서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항상 자신이 목표하는 바를 명확하게 생각한 뒤에 그것을 자신의 플래너 맨 앞에 크게 써두어라.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면 그 플래너를 보고 스스로에게 3번 외쳐라.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것이다, 이것이다. 그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걸 소설가가 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다는 합당한 내 모습의 이미지가 항상 하늘 한복판에 북극성처럼 빛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그냥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상기시킬 수 있다. 이런 소설가스러운 표현도 참 멋있고 어쨌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어떠한 문체를 좋아하는가가 그 사람을 말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사실 이런 감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멋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순간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이래야 한다. 모든 소설가는 이래야 한다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찾은 것이 정답인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그런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런 것도 좋았고요. 꾸준히 체력을 단련해야 하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발견하기도 하고
상대방, 날 잘 모르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나 말거나 나는 나에게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걸 읽으면서 저도 막 이런 말이 좀 필요했었나 봐요. 저는 작가라고는 하기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내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직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이렇게 고민과 혼란을 갖게 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때 누가 이렇게 꾸준히 자기의 길을 걸어갔는지 이런 걸 보는 게 되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직장인이시면은 이 사람의 글이 조금은 덜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직장인이든 프리랜서든 작가든 간에 일정 수준에 올라간 사람들은 분명히 배울 점이 있고 그분은 심지어 여기에 자신만의 목소리를 참 정갈하게 잘 표현하셨다는 점에서 누가 직업이 작가가 아닌 사람이 보기에도 참 멋있는 글이고 직업이 작가와 비슷한 혹은 작가를 꿈꾸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좋은 지침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만의 자기계발서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되게 좋았어요. 읽으면서 좋았어요.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 책은 여행자와 달빛입니다. 그쵸? 여행 체크아웃에서 여행을 위해서 꼭 가서 읽을 거라고 했는데요. 호텔방에 앉아서 읽었는데 꽤 흥미로웠는데 대신에 대중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그거랑 비슷해요. 리스본행 야간 열차랑 비슷합니다. 소설의 구성, 인물 배경 이런 게 비슷한 게 아니라요. 소설을 읽으면서 받는 느낌이, 기분이 그 책을 읽는 거랑 좀 비슷합니다. 이야기도 좀 흥미로운 편인데요. 헝가리의 어느 부부가 신혼여행으로 이탈리아에 갑니다. 이제 부부가 앉아있잖아요. 어떤 이상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이 남편 되게 아는 척을 하고 알쏭달쏭한 말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자신이 어릴 때 정말 가족처럼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신과 어떤 남매가 되게 친했고 나중에는 여기에 몇 명이 더 끼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애정 혹은 그 이상?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되게 조용하고 막 아싸 같아요. 근데 학교 끝나고 나서는 어떤 아지트에 모여서 자기들만의 문화와 자기들만의 세계를 되게 굳건히 다져나가는 그런 친구 관계인 거죠. 처음에는 분명히 이 남매와 그 남편뿐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등장한 그 남자 같은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렇게 멀어지고 와해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결혼을 했잖아요. 아내가 남편의 이야기를 듣는데 남편이 어릴 때 굉장히 친했던 여사친이 있었다. 요거 살짝 심기가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도 있고 아내의 전 남편이 이 남자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무슨 영화 엽기적인 그녀에 나오는 그녀를 잘 부탁해요 수준으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굉장히 굴욕적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든 요 남자가 나 이 결혼 잘할 수 있을까? 갑자기 콩깍지씌었던 게 확 와르르 풀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이 여자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갑자기 이게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여기서 물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의 마음에 조금의 균열이 생긴 상태에서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주 간발의 차로 이 부부가 이제 다른 기차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각각의 이제 여정을 시작을 하게 돼요. 여러 가지 일이 있기는 한데 크게 보자면 남편이든 아내든지 간에 과거의 자신을 이루고 있던 혹은 과거의 자신의 성장이 되지 않도록 발목을 잡고 있던 관계들이 하나씩 이렇게 끊어지고 그 진실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그런 결말을 주면서 끝나거든요. 이 여정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 남편의 그 친구 관계 있죠. 그게 좀 더 핵심이기는 한데 이게 단순히 친구라고 부르기는 뭐한 되게 복잡한 관계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의지를 하게 되기도 하고 사회적인 변화에 맞서서 누군가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고 아내도 되게 재미있는 캐릭터인데
뭐 쉽게 말하면 좀 전형적인 캐릭터일 수도 있어요. 그냥 곱게 자라서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사치 부리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여성이 이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좀 좋은 뭐 문장이든 흥미든 이런 것들이 몰아치고 중간에는 살짝 어렵게 느껴지고 살짝 좀 뜬구름 잡는 살인가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여행이라는 소재에서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잠시 내 인생을 떠나 있는 그런 시선도 좋았고 이야기도 그 다음이 궁금해지기는 해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재미있는 소재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그냥 우리가 순문학이라고 하나요? 그냥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법 재미있게 읽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별점 5개 주기에는 조금 아쉬운 책이었는데 그래도 여행지에서 읽었으니까 제목이 여행자와 달빛이니까 좋게 기억이 나는 책입니다. 이 책을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요. 사실 이런 책 얘기도 많이 하고 싶거든요. 누군가 저에게 와서 너무 재미있는 소설 한 권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절대 들어가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읽었고 어떻게 읽었고 이런 부분이 재미가 없었고 이런 부분은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할 시간이 좀 많지가 않아서 저도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한 게 그거거든요. 나보다 더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 추천하는 소설책을 읽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오시는 것 같아서 저도 가급적이면 조금 더 대중적으로 좋아할 법한 누구나 좋아할 법한 완성도 높은 그런 책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 가끔은 좀 이런 덜 유명하고 아예 재밌지는 않은 책을 그냥 얘기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에 잘 맞는 책이었기도 했고 또 마침 이번 달에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게 되기도 되네요. 마지막 책은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소설가는 소설가인데 SF 소설가의 책이죠. 곽재식 교수님의 휴가 갈 땐 주기율표입니다. 한 절반 이상 정도 읽은 것 같아요. 화학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소 기호 순서별로 이제 수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원소, 이 물질은 뭐 어떤 특징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쓰이고 있다를 흥미롭게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라디오 대본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되게 재미있어요. 난이도 조절도 괜찮았고 또 좋았던 게 이거를 이렇게 읽었는데 제가 그 코스모스를 읽는 독서 모임을 하는데요. 이번에 읽은 내용이 그 기초적인 화학 지식과 좀 연관된 것들이 있어서 비슷한 책을 짧은 그 텀을 두고 읽으니까 좀 더 잘 이해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그래도 화학은 어려워요. 뭐 이렇게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어려운 복잡한 변화를 가지는지 모르겠고 왜 사람들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 92번 이상의 그것들을 만들어내는가 막 이런 과학자들은 왜 그럴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재미있었습니다. 베릴리움이라는 이름을 확실히 외웠던 것 같고요. 왜 나는 어릴 때 나트륨이라고 배웠는데 왜 소디움으로 바뀌었을까? 왜 과학자들은 왜 또 이런 걸 바꾸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되게 조금 읽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정확하게 이것만 읽은 것은 아닌데 제가 일 때문에 읽는 다른 책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저의 독서 콘텐츠는 나를 위한, 내 재미를 위한 콘텐츠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은 좀 별개라고 생각해서 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일 때문에 읽은 책은 아마 그 서사에 그 올라오는 글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콘텐츠의 결과물이 있기도 한데요. 그래도 진짜 나를 위해 내가 재미로 나의 흥미로 취미로 읽은 책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게 좀 내용이 짧을 것 같아가지고 옆에 뭘 하나 백업을 갖다 놨어요. 제가 책하울 영상을 찍지 않아도 책을 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산 책입니다. 이번 달에 여행 갔다 와서 5월 달에 읽어야지 이러고 일단 3권을 샀거든요. 이거를 얘기를 하자면 여행 책하울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하루키의
그 달리기를 할 때 생각한 것을 제주도에서 읽고 리커버 나왔으면 좋겠다. 나오면 사야지 했는데 못 샀다고. 그래서 사람이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 이러면서 그 책을 샀습니다. 진짜 뭐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묻어날 것 같은 새파란 표지예요. 근데 안쪽 느낌은 뭐 그 전에 읽었던 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하루키 책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책장에 아마 하루키 컬렉션 섹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라톤을 좋아해서 더 좋아하게 됐는지도 몰라요. 지금은 허리가 아파서 못하는데 다시 좀 하고 싶습니다. 달리기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뭐랄까 그냥 되게 담백한 글을 쓰면서도 되게 독특한 게 하루키잖아요. 그러한 에세이를 좀 읽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도 샀습니다. 최이나 작가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도 성공할 수 있구나 를 보여주시는 분이고, 이미 사실 성공 스토리라던가 이번에 콘텐츠가 나와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이룬 것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느꼈던 것을 가장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본인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하고 있는 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책으로 읽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장 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나니까 이 소설,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를 선택한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제가 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공부가 부족했다거나 좀 방향을 잃었다? 라는 느낌을 좀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배우고 따르고 싶었던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워낙 믿고 보는 분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또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구름 관찰자를 위한 가이드를 샀는데요. 제가 이 책 갖고 있어요. 날마다 구름 한 점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너무 신기하게 막 구름 감상 협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쁜 구름 사진이 들어있는 그냥 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용을 잘 보지 않더라도 가끔씩 그냥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 책을 보다 보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늘을 조금 더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의 구름은 무슨 구름이지? 하고요. 근데 이거를 만드신 분이 이제 구름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책을 또 예쁘게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구름을 보는 게 조금 더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 책을 좀 보면서 공부하고 싶어서 샀습니다. 하늘을 보는 게 되게 별거 아닐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행복해지는 일이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뭐 다른 분들 만나면 그런 걸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수도권 살다가 이렇게 좀 작은 도시에 왔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높은 건물들 사이로 하늘이 조그맣게 보이는 걸 오랫동안 보고 살다가 높은 건물이 많지 않은 뷰를 더 자주 보고 살면 마음이 더 좋아요. 이게 딱 그 이유만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더 넓은 하늘을 더 자주 보면 좋고요. 넓은 하늘이 아니더라도 오늘의 구름은 뭘까? 구름은 하늘이 짓는 표정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올려다보고 잠시 마음을 이렇게 하늘 속으로 이렇게 보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보는 습관 들이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도 샀습니다. 샀어야 되는데 못 산 책도 막 몇 개가 있어요. 막 내가 모르는 새에 막 또 신간 내신 분들도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또 책을 사거나 혹은 도서관을 가야 되겠지만 4월달에 이렇게 4권 읽은 거 보면 5월달에도 많이 못 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5월달에도 읽을 수 있는 만큼만 욕심을 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조금밖에 안 읽었는데 영상이 되게 길어질 것 같아요. 편집이 조금 단순한 편집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냥 주절주절 책 얘기 들으시는 걸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5월달에도 재미있는 책 컨텐츠 계속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